자,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4-cylinder 3.2 liter engine running at 4,500 rpm has a swirl ratio of 6 as defined by the first equations. The stroke and bore are related as S equal 1.064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calculate the angular velocity of gas mixture in the cylinder using the pedal wheel model. 즉, 첫 번째 그 equation이 되겠고, 두 번째 swirl ratio as defined by the second equ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swirl ratio 정의하는 그 방법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그걸 우리가 pedal wheel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써보겠습니다. 그럼 swirl ratio라고 해서 SR 쓰고 first equation이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angular velocity over 그 다음 engine speed 이렇게 정의하는 게 바로 첫 번째 swirl ratio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문제에서 좀 주어지기를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측정한 수월이 6이다. 자, 이 두 번째 swirl ratio를 정의하는 방법은 SR, 그래서 우리가 E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그 swirl의 tangential speed over average piston speed 였잖아요. 그래서 average니까 여기 앞에 bar를 쓰고 piston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swirl ratio하는 정의, 첫 번째 그 air fuel mixture의 angular velocity over engine speed, 그 다음에 두 번째 swirl ratio를 정의하는 방법이 바로 그 swirl의 tangential speed over average piston speed였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그 angular velocity of gas mixture의 angular velocity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pedal wheel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SR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미 첫 번째 그 swirl ratio를 정의하는 equation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angular velocity가 뭔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swirl ratio가 6이라고 되어 있고 그 엔진 스피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 속도 구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오버 second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고요. 그래서 revolution per secon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구하시면 450 revolution per second, 그래서 1초에 450번 회전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swirl ratio as defined by second equation. 그래서 자, swirl ratio가 이 첫 번째 equation과 두 번째 equation 좀 정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그 값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tangential speed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ut equal 2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메가 r, 그래서 각 속도하고 tangential 속도, 접선 방향의 속도의 관계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 뭐 radian per revolution, 그 다음에 450 revolution per second, 그 다음에 R을 알아야 되는데, R은 이제 반지름이니까 보어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보어 오버 2가 될 텐데, 보어를 모르니까 이제 보어를 구해야 돼요. 보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일단 displacement 볼륨이 4실린더인데 3.2리터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의 실린더는
0.8리터겠죠, 그죠? 그래서 0.8리터 삼승이고, 요거는 pi over 4 times 4 square times stroke. 그런데 스트로크하고 보어는 어떤 관계? 스트로크가 1.06 보어다. 그래서 미지수 하나, 이퀘이션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로크를 또 구해 놓고요. 자, 보호 구했으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탄젠셜 스피드를 구하면 됩니다. 탄젠셜 스피드는 139.5 미터 퍼 세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위에 분자는 구했고, 분모 민 피스톤 스피드 average 피스톤 스피드는 ESN. 그래서 왜냐면 그 4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이 스트로크 per revolution, 한 번 그 revolution당 두 번의 스트로크가 있는 거고, 곱하기 S는 방금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0.1046 미터 퍼 스트로크, 한 스트로크당 0.1046 미터 움직이고요. 곱하기 N은 4500, 해서 계산하면 민 피스톤 스피드는 15.7 미터 퍼 세칸이 나와요. 그래서 앞서 구한 tangential speed of rotating gas하고 피스톤의 민 스피드 넣어서 구하시면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정의한 수어 레이쇼가 얼마쯤 나오는지 계산이 되는데 약 8.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첫 번째 이퀘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퀘이션으로 정의한 수어 레이쇼가 약간의 그 차이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다음은 이제 스쿼시 앤 텀블인데요. When the piston approaches TDC at the end of the compression stroke. 그래서 압축 행정 마지막에 피스톤이 BDC로부터 TDC로 지금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에 the volume around the outer edges of the combustion chamber is suddenly reduced to a very small value.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뭐 엔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위에 이렇게 공간이 클리어런스 공간이 있어서 뭐 스파크 플러그라든지 그 밸브가 내려오더라도 피스톤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 때 피스톤 위에 부분은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TDC가 거의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위에 이러한 클리어런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밸브가 열릴 때 또는 이 플러그 스파크 플러그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평평한 모양의 피스톤이 TDC까지 올라오게 되면 부딪히겠죠, 그죠? 그래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 이 가운데를 이렇게 약간 홈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요 목적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연료를 분사했을 때, 뭐 이게 대부분 이제 디젤 엔진의 피스톤이 이러한 타입으로 생겼는데, 연료를 분사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에어 모션이 있어가지고 잘 섞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가운데에 비해서 이 아우터 외곽 쪽에 있는 볼륨을 보시면
피스톤이 이 TDC까지 올라왔을 때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긴 거의 이렇게 거의 이제 밀착할 만큼 올라가다 보니 공간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여기에 있던 그런 에어라든지 퓨 믹스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겠죠. 이걸 우리가 이 스쿼시 유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as mixture occupying the volume at the outer radius of the cylinder is forced radially inward as this outer volume is reduced to near zero. 그래서 이 outer 볼륨이 거의 0이 될 때에, 볼륨 자체가 0이 될 때에 이 안에 있는 공기나 믹스처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스쿼시라고 하는 거는 그 radial inward motion of the gas mixture다. 그래서 gas mixture의 그 반경 방향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유동을 우리가 스쿼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as to other mass motions within the cylinder to mix the air fuel and to quickly spread a flame front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스쿼시 모션은 뭐 기존에 남아있던 스월이라던가 텀블 모션과 같이 합쳐져서 그 실린더 안에 있는 공기하고 연료가 잘 섞이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 그 연소가 일어났을 때에 그 프레임이 잘 퍼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Maximum squashy velocity usually occurs at about 10 degree BTDC라고 되어 있는데, 최고 squashy velocity는 이제 언제 발생하냐면 보통 피스톤이 TDC 오기 전 약 한 10도 부분에서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히 딱 TDC까지 오기 전에 한 10도쯤 됐을 때에 막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압축이 되는 그 에어 퓨얼 믹스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뿅 이렇게 이 안쪽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제 그 스쿼시 플로우의 맥시멈 벨로시티는 BTDC 10도 근방에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리버스 스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스쿼시라고 하는 거 일단 피스톤이 BDC에서 TDC로 올라올 때에 아우터에서 인워드로 오는 게 스쿼시라면, 리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대로 인워드에 있던 애가 다시 아우터로 나가는 그러한 그 유동을 우리가 리버스 스쿼시라고 얘기하는데, 자, 피스톤이 TDC로부터 멀어져요. 이제 피스톤이 TDC에 올라왔다가 터치다운하고 다시 BDC로 내려갈 때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이 아우터 공간에 공간이 이제 또 생기게 되니까 인워드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다시 이렇게 나가겠죠. 그게 바로 이제 리버스 스쿼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burning gases are propelled radially outward to fill increasing outer volume along the cylinder wall.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톤이 TDC에서 BDC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outward에 공간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아웃더 볼륨으로 그 버닝하는 가스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TDC까지 올라와서 압축한 다음에 이제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가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어퓨얼은 이제 버닝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버닝 가스들이 이제 바깥으로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리버스 스쿼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It helps to spread the flame front during the latter part of combustion.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때 불이 막 붙고 있다고 그러면 이 아우터 볼륨 쪽으로 가스가 나가면서 화염도 같이 확산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리버스 스쿼시는 그 연소 후반에 그 프레임이 이 바깥쪽으로 잘 퍼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프레임 프런트가 잘 퍼지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The tumble as the piston near the TDC squash motion generates a secondary rotational flow.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피스톤이 BDC에서 TDC로 올라올 때에 이 아우터 볼륨에 있는 그 가스 믹스처들이 안쪽으로 쭉 오게 되다가 가운데로 왔더니만 가운데 이렇게 아래
구멍이 나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겠죠. 오다가 밑에 땅이 꺼져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뭐지 하고 쑥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방향이 되다가 결국은 이 피스톤 볼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텀블링을 하게 되는데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바로 텀블 플로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secondary rotational flow다. 원래 이제 그 스쿼시 모션에 의해서 유도가 됐다가 피스톤 형상에 의해서 회전하게 되는 프라이머리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세컨더리 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쿼시는 직선, 그 다음에 텀블이라고 하는 거는 스쿼시에 의해서 유도가 된 그러한 로테이셔널 플로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수월 레이시오 정의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텀블의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정의하기 위해서 무차원 그 변수를 이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텀블 레이시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imensionless parameter, 그래서 차원이 없는 그러한 파라미터인데 텀블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텀블의 레이시오는 어떻게 정의한다? 텀블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각속도 over 엔진 스피드다. 그래서 우리가 수월을 정의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수월을 정의하는 방법이 바로 angular speed of swirl over engine speed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텀블을 정의한다 라는 겁니다. 텀블은 수월과 다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는데 이 텀블은 뭐 수월만큼 그렇게 그 엔진 안에서 그 중요한 모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요한 모션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보다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Divided combustion chamber. Some engines have divided combustion chambers, usually with about 80% of the clearance volume in the main chamber above the piston and about 20% of the volume as the secondary chamber connected through a small orif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일부의 엔진들은 챔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메인 챔버 약 한 80%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20%에 해당되는 그러한 세컨더리 챔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다가 일단은 굉장히 리치한 그 믹스처를 공급을 하고 이 메인 컨버션 챔버에는 연료가 좀 거의 희박한 그러한 믹스처를 이제 공급을 따로 하는 거죠. 원래대로 그냥 그 린한 믹스처를 공급해줬다 그러면 이 메인 챔버 안에서 일단 에어퓨일 자체가 굉장히 린해서 불이 잘 안 붙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세컨더리 챔버 굉장히 조그만 공간에만 연료를 좀 많이 좀 리치하게 만들어서 불이 확 붙게 만드는 거죠. 그럼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이 오리피스를 통해서 메인 챔버로 오면서 메인 챔버의 안에 있는 희박하더라도 그 연료들을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그 공급되는 그 연료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 combustion is started in the small secondary chamber.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secondary chamber에서 연소가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이 이 조그만 오리피스를 통과해서 메인 챔버 안에 있는 연료를 점화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Intake swirl is not as important in main chamber of this type of engine. 그러면 어차피 이 세컨더리 챔버에서 불이 붙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 안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뭐 이러한 타입 자체는 그렇게 이 메인 챔버 안에 인테이크 수월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진은 인테이크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디자인이 되냐면 수월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공기의 요동 저항을 줄여서 볼륨메트릭 이피션시가 크게 될 수 있게끔 공기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된다.
will also be a stratified charge engine. 그래서 우리가 성층 연소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크 플러그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불을 붙일 때에 이 스파크 플러그 주변은 굉장히 농후하게 만들고 그 외 주변은 좀 희박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하게 이렇게 희박하게 퍼져 있다 그러면 불이 안 붙겠죠. 왜냐하면 스파크 플러그 주변에도 굉장히 희박해지니까. 그래서 이 스파크 플러그 주변 외에는 희박하더라도 요 부분 여기만 일단 불만 붙이면은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면서 연소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성층 연소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ntake system is designed to supply a rich mixture in secondary chamber and lean mixture in main chamber.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A mixture often so lean it would be difficult to ignite with a spark plug alone.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하게 공급했을 때는 너무너무 그 희박해가지고 스파크 플러그 하나만 가지고 불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스파크 플러그 주변은 리치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 메인 챔버는 린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리절트는 good ignition and combustion, 점화 특성이 좋아지고 연소 특성도 좋아진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fuel economy 또한 좋아진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린한 그런 조건에서 연소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crevice floor and blow-by가 있는데요. Tiny gap existing in the combustion chamber. 그래서 crevic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combustion chamber 안에 존재하는 굉장히 그 미세한 갭을 얘기를 하는데, the clearance between the piston and cylinder wall. 그래서 우리가 챕터 2에서 한번 얘기했죠. 그 클리어런스 볼륨 등에는 이제 무엇이 해당되느냐를 얘기할 때에 이 크레비스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첫 번째 어디에 있냐면 실린더 월과 피스톤 사이에 클리어런스 볼륨이 존재하죠. 그게 이 크레비스 중에 전체 80%를 차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실린더 월과 피스톤 사이에 지금 이러한 굉장히 타이니한 갭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레비스다. Imperfection fit in thread of the spark plug or fuel injector.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스파크 플러그 여기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요 안에도 이렇게 좀 공간이 이렇게 좀 굉장히 스몰하고 타이니하지만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aps in the gasket between head and bloc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헤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블락 있고, 블락 안에 이제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여기에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요 헤드하고 블락 자체에 요 틈새를 통해서 가스가 바깥으로 안 새나가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고무 실링, 이걸 우리가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꼭 고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가스켓 을 이렇게 껴 놓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갭 자체를 우리가 지금 이 세 번째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10에서 15%나 된다고 그래요. On rounded corner at the edge of the combustion chamber. 그 다음 combustion chamber 안에 만약에 이렇게 약간 둥글게 된다면 뭐 이런 데도 가스가 잘 찰 수 있겠지만, 이거 대신에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아주 unrounded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런 데 잘 안 찬단 말이야. 요런 게 바로 이 네 번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밸브 페이스의 그 엣지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밸브는 아까 여기 뭐 요런 사이, 요런 곳 여기 요런 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니 갭 엔진에 존재하는 그 크레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볼륨들은 어떻습니까? 이 토탈 클리어런스의 단지 1에서 3%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작지만 flow into and out of it greatly affect the overall cycle of the engine.
볼륨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클리어런스 볼륨도 작지만 클리어런스 볼륨에서 이 크레비스가 차지하는 그 볼륨은 1에서 3%밖에 안 되지만서도 엔진의 전체 사이클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크레비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플로우 자체들이 그 엔진 사이클에 큰 영향을 준다는데 어떻게 주는지 한번 알아보죠. High cylinder pressure forces air fuel mixture and exhaust gas into the crevice. 그래서 일단은 이 대표적인 하나만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압축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압축 과정이라면 이 안에 압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겠죠. 인실린더 프레셔가 상당히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록 이 크레비스라는 게 굉장히 스몰한 공간이지만 인 실린더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에어퓨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밀어넣겠죠. 그죠? 는단 말이야. 그리고 빵 터졌을 때에 연소가 됐을 때도 또 압력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린더에 굉장히 높은 압력이 에어퓨얼 믹스처나 이그조스 가스가 그 크레비스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강요하게 되는데 the air fuel within the crevices will not burn because the flame cannot propagate through the tiny metal passa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안으로 일단은 압축 과정에 들어간 그 에어퓨얼 자체가 어떨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빵 붙었으면 이제 프레임이 막 퍼질 거잖아. 이렇게 퍼지는데 이 안은 굉장히 타이니하다 보니까 프레임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타지 않아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고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프레임이 막 퍼지더라도 뭐 밑에 이제 집하고 여기 밑에 스몰 이렇게 조그만 고무원 같은 데는 불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못 들어온다고.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 여기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 이런 애들은 지구가 뭐 불지옥이 돼가지고 멸망한다고 해도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틈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화재 났을 때에 이런 틈새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 화재에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이제 프레임이 들어오겠죠. 그런 거는 이제 크레비스라고 이제 치지를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타이니 메탈 패세지를 통해서 프레임이 propagate라고 하는 건 전파된다라는 건데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료가 어떻다? 타지 않을 것이다. Since pressure in the crevices is high, 압력이 굉장히 높고 the temperature is about the same as there are much cooler walls, density in crevice is very hig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밀려 들어갔으니까 일단 압력은 굉장히 높겠죠. 높으니까 어때? 밀도는 상당히 높을 거란 말이야. 게다가 이 옆에는 뭐가 흐릅니까? 옆으로는 냉각수가 흐르잖아요. 냉각수가 흐르니까 월 자체는 차가울 거 아니야. 여기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네가 수축되면서 밀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엄청나게 높아진다. Even though crevice volume equaling only a few percent of the total volume, 토탈 볼륨의 굉장히 낮은 퍼센트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그 크레비스 안에 trapped 갇혀 있을 수 있는 에어퓨얼의 매스는 얼마나 된다? 20%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탈 우리가 공급한 에어퓨얼의 20%가 그 아주 미세한 타이니 갭, 이 크레비스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픽 프레셔, 가장 높은 압력에서 20%만큼이나 거기에 끼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as the power stroke occurs and pressure is reduced in the cylinder, the high crevice pressure forces gases in the crevice back into the combustion chamber where some of the trapped fuel is burned.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스트로크가 occur해서 그래서 이제 압축 과정에 거기에 껴있다가 빵 불이 터져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 실린더의 압력은 인실린더는 점점 줄어들겠지. 왜냐하면 팽창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크레비스에 있는
크레비시 안에 갇혔던 그러한 가스들이 다시 뭐지? 이쪽에 압력이 낮아졌네. 쭉 나와보겠지, 그지? 다시 나온단 말이야. 나와가지고 어떻다? 아직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빨리 나온 애들은 타버리겠지, 그지? 타가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계속 남아있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이 막 나가지고 이제 막 압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바퀴벌레가 여기 있던 애들도 밀려가지고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 더듬이로 막 더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압력이 점점점 빠져. 얘가 다 타가지고 그래서 뭐지? 휙 나왔더니 아직 불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바퀴구이 구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오래 있다 나온 애들은 이제 불이 다 없어진 다음에 나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reversed crevice flow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압축 과정에서 크레비스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crevice flow라고 하면 자 나중에 크레비스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다 거꾸로 나온다 그래서 그 reversed crevice flow라고 하는데 some of the reversed crevice flow occur later in the power stroke 그래서 파워 스트로크 후반부에서 발생을 하는데 after combustion has stopped this fuel does not get burned 컨버션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온다면 그 연료가 이미 탈 수가 없겠죠.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은 엔진에 배기 배출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 않고 나온 연료가 뭐다? 언번 하이드로카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영향 때문에 가스가 다 타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 우리가 배기가스 냄새를 맡았을 때 약간 향긋한 그러한 그 휘발유 냄새가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contributing the hydrocarbon emission and lowering combustion efficiency 그 다음에 연소 효율도 당연히 안 좋게 만들 거고 engine summer efficiency 당연히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죠. Because fuel is not added until immediately before combustion in a CI engine, less fuel gets into the crevice volume and is resulting problems are greatly reduc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I 엔진, SI 엔진에서는 그게 심한데 CI 엔진, 그 디젤 엔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압축할 때 완전히 압축이 끝날 때까지 이론적으로 디젤은 연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압축이 다 끝난 후 그 다음에 연료를 분사합니다. 인젝터에서. 그러다 보니 압축 과정에서 실린더 안에 압력이 올라가서 크레비스로 들어오는 애들은 연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SI 엔진에 비교해서 CI 엔진의 경우 적은 양의 연료가 그 크레비스 볼륨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문제 하이드로카본 이미션이라던가 그 다음에 컨버션 이피션시가 나빠지는 영향 그 다음에 엔진 썸머 에피션시가 나빠지는 그런 영향이 아주 매우 줄어든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this is not true anymore in HCCI combustion strategy. HCCI라고 하는 건 뭐다? 압축이 끝나기 전에 SI처럼 연료를 미리 이렇게 분사해 놓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압축이 다 된 시점에서도 이미 연료가 흥건히 이렇게 약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면 분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HCCI 연소 전략에서는 Most pistons have two or more compression rings and at least one oil ring. 그 대부분의 그 피스톤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컴프레션 링하고 그 다음에 at least 하나의 오일 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항상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피스톤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해서 그리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뭘 나타내는 의미냐면 그 피스톤 링을 지금 그려주는 거예요.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항상 그려줍니다. 보시면은 피스톤 링이 있는데 이 뭐 컴프레션 링, 뭐 오일 링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대부분의 피스톤은 컴프레션 링과 오일 링을 가지고 있다. 컴프레션 링의 역할은 뭐다? 그 클리어런스 갭을 실하는 역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피스톤과 실린더 월 사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컴프레션 링인 거고, compression rings are made with a highly polished surface. 그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surface를 가공했다라는 거예요. polish했다는 걸 이렇게 마모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피스톤 링 자체가 실린더 월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걔가 거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린더 월에 기스가 나고 마찰이 심해지고 마모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매끈한 그런 surface를 가진 그 링이다. are a spring rooted against the hard polished cylinder wall.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롤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링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뭐 결혼 반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고 이 끝에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누르면 얘가 이렇게 탄성이 있거든. 탄성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한 탄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피스톤에 집어넣고 실린더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오므려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실린더 월하고 딱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실린더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피스톤 링은 좀 이거보다 크거든. 이렇게 커. 그래서 처음에 집어넣을 때에 얘를 오므려 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 오므려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됐으니까 탕 펴지면서 탁 붙겠지. 이렇게 붙어가지고 실린더 월하고 밀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스프링 로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이 홈이 있고 거기다 이제 링을 끼워서 실린더 안으로 결합하게 되는데, 실린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얘가 바깥으로 쭉 벌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실린더 월에 가서 잘 밀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s the piston moves toward TDC in a compression stroke, the compression rings are forced to the bottom surface of the ring globes, and some gases leak into the globe at the to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스톤 링, 이 컴프레션 링의 역할은 뭐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그 링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갭을 통해서 크레비스 플로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잖아. 이렇게 쭉. 그런데 이 컴프레션 링이 있음으로 인해서 막아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퍼펙트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피스톤이 TGC로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갈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피스톤 링 자체가 월하고 마찰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끌려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딱 맞춰서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굉장히 현미경으로 갖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 갭은 이 가스 모리큘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스 모리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넓은 그 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쑥 가스들이 들어가 이제 일로. 그래서 piston moves toward in compression stroke. 압축 과정에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때에 compression ring pulls to the bottom. 이건 방금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스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이렇게. 첫 번째는 오케이. 그래도 막았어. 일로 가는 거 막았어. 이 compression ring, 첫 번째 compression ring이. 두 번째 그 파워 스트로크 동안에, 그런 파워 스트로크라고 하는 건 피스톤이 다시 이제 TDC에서 BDC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피스톤 링 자체가 마찰에 의해서 위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밑으로 끌려 내려가겠지. 그러면 여기에 딱 숨어있던 애들이 여기 문 열렸다, 귀에다 밑으로 갈 거잖아. 그지? 가가지고 여기서 또 대기하고 있는단 말이야.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배기 과정에서 삑 위로 올라올 때, 피스톤이 위로 올라올 때에 다시 여기 또 열렸네. 그러면 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지?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흡기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어 있던 애들이 또 문 열렸구나. 이렇게 가겠지. 스물스물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통과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피스톤 링 자체가 이 크레비스 플로우를 막아주긴 막아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막아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뭐 안 읽어도 되겠죠? 지금 방금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걸 이해하시면 뭐 이 번역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another pass가 있는데 guess가 셀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그 and meet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피스톤 링 자체가 이렇게 돼서 완벽한 링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요 끝에가 약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가스가 막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피스톤 링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잘 통과 좀 잘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 하나도 부족하다 싶어서 두 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더 이상 못 가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BCD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선보다는 사선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링 자체의 역할이 뭔지, 그 크레비스 플로어를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오일링의 역할은 뭐냐? 오일링은 lubrication and offers no resistance to gas leakage. 오일링의 주 역할은 뭐다? 생긴 것보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역할은 그 엔진 오일을 이 실린더 월에다가 칙칙칙 바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완전히 압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 자체는 큰 역할을 못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blow by gas getting totally past the piston and ends up in crankcases.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크레비스 플로어들이 가가지고 조금씩 머물렀다가 결국은 이제 뚫렸다 그러고선 이 밑에 피스톤 밑에는 뭐가 있죠? 크랭케이스가 있잖아요. 크랭케이스로 확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 지나갔다고 그래서 블로우 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쳤다. 그래서 블로우 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그 가스라든지 에어필 믹스처가 피스톤과 실린더 월 사이를 지나서 크랭케이스까지 가버린 도착한 애들을 우리가 블로우 바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리버스 블로우 바이가 있는데, 그럼 뭐 블로우 바이는 이제 실린더에서 크랭케이스로 간 거, 반대로 리버스 블로우 바이는 또 크랭케이스에 있는 애들이 또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온 걸 우리가 리버스 블로우 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Later in the power stroke, when exhaust valve opens, pressure between the compression rings will be greater than in the combustion chamber, and some gases will be forced back into the chamb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린더 프레셔가 있고, 그 다음에 pressure between compression ring 사이 P1하고 P2가 있는데, 결국은 그 컴프레션 링 사이에 있는 가스의 압력이 높아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이그조스 밸브가 열려가지고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다 나가서 그 실린더의 압력이 대기압하고 유사해지면 그 순간 그 컴프레션 링 사이에 껴있던 그런 크레비스 플로어들의 가스 압력이 더 높아지면서 바깥으로 나와버리게 되는, 그걸 바로 리버스 블로우 바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파워 스트로크 후반이라든지 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디얼하게 봤을 때의 크레비스 볼륨이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된다? 되도록 미니멈 해야 된다라는 거죠. Iron pistons can be closer tolerances than aluminum pistons because of their lower thermal expansion. 그래서 우리가 피스톤을 만들 때에 좀 무게가 나가더라도 아이언을 쓰는 이유가, 알루미늄 피스톤을 쓰게 되면 가볍긴 해도 열 팽창이 굉장히 심하다 보면 실린더가 있고 그 피스톤 자체가 팽창해서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빡 낄 거 아니야. 끼다 보니까 알루미늄 피스톤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열 팽창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 철 피스톤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컴프레션 링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피스톤이 있으면
밑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까? 모자를 위에다 만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주공산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최대한 요 위에 가까이 만들어야지 최대한 좀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 as close as top, 피스톤의 탑에 가까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너 왕관을 딱 써야지 그 머리 위에다 올려놨다라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 피스톤 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잘못하면 튕겨 나가겠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최소한 가깝게끔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블로바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블로바이에 대한 이슈가 무엇이냐? 빨간색으로 나와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The blow-by raises the pressure in the crankcase and contaminates the oil with fuel and exhaust gas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실린더 있고 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크랭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엔진 오일이 있는데 블로바이 이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 크랭케이스에 가스가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압력이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는 터져 버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다? 컨테미네이트 한다는 거 오염시킨다라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엔진 오일을 오염시키겠죠. 연료가 들어와서 섞일 거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들어와서 섞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엔진 오일 처음에는 젓갈색의 약간 투명한 액체인데 나중에 한 6개월 쓴 다음에 이 엔진 오일 갈 때 보면은 이제 정비소 가가지고 그 테크니션들이 여기 밑에를 이렇게 나사를 열어가지고 쭉 빼내거든요. 그러면 초코 시럽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지켜보면 굉장히 시커먼 불투명한 그런 엔진 오일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 식빵만 있으면 갖다가 발라먹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검은색 완전히 초콜릿 컬러가 나오는데 그 무슨 얘기냐? 엔진 오일이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To keep crankcase pressure down, it must be ventilated. 그래서 우리가 이 crankcase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환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가스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뭐다? 일단은 그 타지 않고 연료가 밑으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연료 자체를 낭비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퓨얼 베이퍼가 바깥으로 나간다. 즉 원번 하이드로카본 이미션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All modern automobile engines ventilate the crankcase back into the intake system, avoiding this problem. 모든 근대의 그런 자동차 엔진들은 크랭크 케이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타지 않은 그러한 연료들을 그냥 바깥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인테이크 시스템으로 보내서 다시 태워버린다라는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문제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Because of the oil contamination caused by a blow-by, oil filter systems and more frequent oil changes are necessary. 아까 얘기했던 그 엔진 오일 자체가 초코 시럽으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오일 필터하고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엔진 오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엔진의 피와 같다. 그래서 피는 맑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엔진 오일이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만 된다면 경제력만 받쳐준다면 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뭐 보통 뭐 3,000km, 뭐 5,000km, 뭐 세 달에 한 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 주행한 그 방법, 그 다음에 뭐 주로 도심에서 했는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많이 뛰었는지 뭐 많은 운전 조건에 따라서 그 정확한 그 기간 뭐 얼마만 해야 된다라는 꼭 공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주 갈아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low box가 있는데요. Soil ratio measurement and flow observation with PIV. PIV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particle image velocimeter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수월 레이쇼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그 플로우를 우리가 관찰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측정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그 우리가 그 가시화 실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실험 방법인데 일단은 수월 레이쇼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인테이크 플로우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는지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쿼츠라고 하는 그런 수정을 가지고선 인테이크 시스템을 이렇게 만듭니다. 원래 인테이크 시스템은 이제 뭐 이렇게 양각인데 그걸 음각화해요. 그러니까 이 쿼츠 블럭을 가지고선 그 형상에 따라서 이 안에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서 밖에서 보면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 밑에 이제 또 이렇게 실린더 또 자체도 이러한 쿼츠 수정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비치게 만들고 그러면 피스톤이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 공기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들어오면서 수월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이제 관찰하고 또 동시에 이제 측정도 하고 싶은데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기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공기에다가 아주 굉장히 미세한 그러한 고온 가루들을 탑니다. 이렇게 고루 타가지고 같이 날려보내면 쭉 오면서 이제 보일 거 아니야. 이 파티클들이 가는 게. 근데 이것도 뭐 흐릿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강력한 레이저 빛을 쏴요. 그래 레이저 빛 우리 뭐 알고 있어 이렇게 첩보 영화 같은 어디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보면 들어갈 때 여기에 막 레이저 찍찍찍찍 돼 있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잖아. 그럴 때 이거 레이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떠한 뭐 밀가루라던가 아니면 담배 연기 훅 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빛이 보이죠, 그죠? 빛이라는 거 눈에 안 보여요. 빛은 안 보이는데 레이저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보이는데 여기에 담배 연기 훅 하면은 갑자기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씩 보인다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레이저 포인터 갖고 한번 해보세요. 경험 있을 겁니다. 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담배 연기도 이 파티클이거든. 굉장히 미세한 파티클인데 파티클로부터 나오는 산란광이야 이게. 산란이라는 걸 우리가 스캐터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라이 스캐터링, 빛의 산란.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라이 스캐터링에 의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의 산란을 이용해서 공기의 속도를 재는데 그러면 요 파티클이 하나 있는데 파티클을 여기 있던 애가 이제 요만큼 움직이는데 뭐 10cm 뭐 10cm도 아닙니다. 1cm 움직이는데 만약에 0.1초 걸린다 라고 하면 뭐야? 자, 파티클 자체가 1cm 움직이는데 0.01m 움직이는데 0.01세칸이 걸렸어요. 그러면 속도는 얼마입니까? 1m/s이죠. 그죠? 1초에 1m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공기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월도 마찬가지로 수월 우리가 angular velocity나 이런 거 측정할 때에 얘가 확 돌아갈 때에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이 파티클들이 같이 삥삥 돌 거잖아요. 삥삥삥삥 돌 때에 자, 이 PIV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하이스피드 카메라라고 해서 이 파티클의 이동 거리를 측정을 해. 이렇게 해서 워낙에 아주 세밀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찍기 때문에 착착착착착 이렇게 찍기 때문에 보여요. 얘가 이렇게 움직인 게. 그러면 요 거리 재고 그 프레임 시간 재면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유체의 속도 측정하는 방법 바로 PIV다. 뭐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이제 연구원을 꿈꾸시는 분들 그 유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
레이저도 그냥 우리가 라인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가 실린더리컬 렌즈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쭉 퍼져,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시트빔이 나와요. 시트빔 면으로. 그래서 그걸 옆에다 쏘면, 자, 지금 이 텀블 보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스월도 지금 보입니다. 빙빙빙 돌아가는 게. 자, 이게 다 PIB 테크닉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실린더 안에는 항상 스월 모션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빙빙빙빙 도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회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스월 모션이라고 하는 거, 이 횡방향의 그 회전하는 그 모션을 우리가 스월, 그 다음에 종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우리가 텀블 모션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인테이크 포트 디자인인데요. 이 인테이크 포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헬리컬 포트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탄젠셜 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인테이크 포트인데요. 자,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헬리컬 포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놓은 거야. 꼬아놔서 뭘 하는 거냐면, 들어오는 인테이크에 어떠한 그 수월 모멘텀을 갖게 만들어요. 회전하는 모멘텀을 갖게 만들어서 실린더 안으로 들어간 공기가 수월 유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헬리컬 포트의 역할이고, 그 옆에 이제 탄젠셜 포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직선으로 쭉 뽑아내 가지고 공기가 그 유동 저항 없이 실린더 안으로 차징이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탄젠셜 포트다. 그래서 자, 헬리컬 포트, 인테이크 포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헬리컬 포트하고 탄젠셜 포트가 있고,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헬리컬 포트는 수월을 만들기 위해서, 탄젠셜 포트는 뭐다? 볼륨메트릭 이피션시를 높여주기 위함이죠. 자, 쭉 들어오다가 삥 돌아. 우리 애기들 이렇게 미끄럼틀 타다가 쭉 돌아오는 거 있잖아. 우리 뭐 워터파크도 있고 그런 것처럼 쭉 가다가 삥 돌면 계속해서 실린더 안에서도 이러한 에어의 수월 유동 모션이 남아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실린더 안에 있는 그 에어 모션에는 텀블, 뭐 스월, 그 다음에 스쿼시 유동, 그 다음에 리버스 텀블 등등이 있는데, 뭘 한다? 난류 유동을 발생시키고 에어 퓨얼 믹싱이 잘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어 모션, 얼마나 그 스케일이 클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피스톤의 모션이라든지 인테이크 포트의 디자인, 아까 얘기했던 그 헬리컬 포트 같은 그런 디자인에 의해서 수월 유동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버션 챔버 안에 그 형상, 지오메트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에어 모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에어 모션 자체는 다 난류 이동이고, 난류 이동이 중요한 거는 에어 퓨얼 믹싱을 좋게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거 강조한 챕터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6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연습 문제 3하고 6번 여러분들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챕터 6 썸머리 한번 하시고요. 뭐 이 숙제 자체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그 챕터 6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챕터 6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